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토요타가 엄청난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하이랜더 EV 버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하이랜더는 더 이상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버전의 차량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직 전기차 버전으로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라는 선택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미 출시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외관이나 실내가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했잖아요. 근데 이번 하이랜더 EV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나온 하이랜더 EV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국내에는 어떻게 출시될 예정인지 함께 보시죠. 일단 하이랜더 외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토요타의 차량들과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어요. 뭐 프리우스나 캠리나 다 이런 룩을 가지고 있죠. 이게 햄머헤드라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세단이든 SUV든 할 거 없이 다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기존에는 좀 둥글둥글하고 뭉툭한 느낌을 많이 줬다면 이번에는 직선율을 엄청 사용했어요. 특히나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건 뭐냐면 사이버 트럭 같은 느낌이 살짝 있다는 거예요. 이 차량이 회색이라서 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보면 전면부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앞에 뭐 에어 인테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릴도 있어야 되고 램프에다가 뭐 디자인 요소라든지 가닛이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막 램프도 두껍게 넣고 막 부락부락하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많은 부분을 여백으로 두다 보니까 자동차가 오히려 좀 묵직하면서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번 디자인 진짜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왼쪽부터 쭉 이어지는 이 DRL 라인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원래 토요타 엠블럼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서 파란색 음영이 들어간 로고를 사용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파란색 음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납작하게 생긴 로고를 넣었네요.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대형 SUV에 해당하는 차량이라서 차체가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전장 길이는 5050mm 정도고 휠베이스는 3050mm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전기차 규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휠베이스가 3050mm가 넘어가게 되면 대형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전비 규정 3.4km/kWh를 만족시켜야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되어서 취득세 140만 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 이거는 아직 국내 인증 자료가 없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배터리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7kWh가 있는데 요거는 460km를 주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95.8kWh로 좀 더 큰 배터리가 탑재돼서 51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후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준대형 SUV인데 요 정도면은 전비가 3.4km/kWh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죠. 그리고 요 배터리로 충전 시간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전 속도가 250에서 300kW 요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제가 봤을 때 요 배터리는 아무래도 기본형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국내에 출시되는 건 거의 대부분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들만 나오는 거니까 95.8kWh 버전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출력은 듀얼 모터를 사용해서 338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전기차가 출력이 막 400, 500마력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면서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좀 있는데 338마력만 되더라도 경쾌하게 주행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측면을 계속해서 보면요, 휠은 기본형에서는 19인치지만 고급형으로 올라오게 되면 22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건 충전 포트가 조수석 측면에 있다는 거예요. 전면부에 있는 것보다야 당연히 훨씬 더 좋지만 측면에 있으면 충전선이 조금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조수석 측면부에 충전 포트가 있다고 해도 차가 작으면 그냥 충전선 끌어와가지고 딱 꽂으면 되는데 자동차 길이가 이미 5m가 넘어가다 보니까 요 충전선 길이가 과연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할까?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220V 콘센트로 되어 있는 이 모바일 차저 요런 충전선들이 5m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전장 지원 자체만 이미 5m라서 요 5m짜리 선이 안 되면 10m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10m로 넘어가게 되면 충전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져요. 요런 것들 때문에 알아도 국내에서 조수석 측면에 충전 포트가 있는 건 살짝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도어 캐치가 히든 방식으로 돼 있고요. BMW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도어 캐치죠. 확실히 뒤쪽으로 전장이 길게 뻗어져 나와 있으면서 직선을 많이 사용한 느낌을 정말 잘 줬네요. 후면부는 이렇게 나왔어요. 뒷모습에서도 확실히 여백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가니쉬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정말 많이 제거했어요. 상당히 차가 재밌죠? 뒤쪽에서는 간단한 요소들만 있는데 뭐 리어램프 LED 방식이 긴 두 줄로 사용이 된 두 줄? 두 줄은 제네시스를 닮았다라고 하기에는 제네시스에서 사용하는 두 줄 느낌이 별로 없어서 요거는 비슷한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토요타 엠블럼 들어가고요. 사이드에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데 요 방향지시등도 양쪽으로 약간 그 세모 섬 같은 느낌을 놔둬서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유리를 보면은 이게 와이퍼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와이퍼가 없잖아요. 아마도 요거는 이 위쪽으로 히든 타입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모두 다 들어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토요타 하이랜더 EV는 기존의 이미지는 완전히 탈피하고 좀 직선을 주로 사용하면서 여백의 미를 조금 더 추구한 SUV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실내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디스플레이죠. 1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총 3개가 들어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준대형 SUV에서 이것보다 좀 더 큰 디스플레이를 넣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좀 자세하게 보면 베젤도 굉장히 두꺼워서 베젤 크기를 좀 줄이면서 디스플레이 인치수를 15인치나 16인치 정도까지 키웠어도 충분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4인치가 들어갔네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온도 조절 기능 들어가고 당연하게도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통풍 시트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1열까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거고 2열에서는 딱 열선 시트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당연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토요타는 미국에서 차선 변경과 같은 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차로 중앙 유지해주는 그 정도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기본적인 버튼들을 아직 남겨놨습니다. 요거 삭제하면은 미국에서도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조를 조절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거나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 아래에는 무선 충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약간 재밌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각각의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당연히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서 좀 흔들리지 않게 했어야 됐죠. 저만 해도 아이오닉 6를 타고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분도 안 돼서 무선 충전이 안 되고 그 위에서 자리를 이탈해 있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울여 놓으니까 확실히 무선 충전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도어 부분에는 전자식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어서 뭐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고 비상시에는 이렇게 당겨서 긴급으로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뒤쪽으로는 리미티드 버전은 2열, 3열 각각 2명씩 앉아서 총 6인승 버전으로 나오고요. 뭐 디자인이나 편안함이나 뭐 이런 건 다 좋아 보이고 위쪽으로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는 거 정말 다 좋은데 2열에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요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새롭게 풀체인지된 토요타 하이랜드 EV를 쭉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외관이나 실내나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자동차들 연비 좋고 튼튼하고 고장 잘 안 나고 이런 건 알지만 솔직하게 외관이나 실내가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델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다 보니까 현재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드해 보였던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개선해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자동차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토요타 하이랜더 EV가 한국 시장에 얼마로 출시될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미국 기준으로 5만 달러 정도에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만 달러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로 약 7,2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문제는 이게 기본 가격이고 여기에다가 뭐 사륜구동 넣고 배터리 늘리고 하면 약 한 6만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6만 달러면 8,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근데 한국에 정말 이 가격 그대로 출시되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랑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면요.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랜더는 2.5L 자연흡기 엔진에 하이브리드 모터 달고 플래티넘 등급이에요. 가격은 7,4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것과 같은 등급이 미국 기준으로 5만 5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하나로 하면 7,923만 원이니까 미국이랑 한국 가격이 약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약 7% 정도
정도 한국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이랜더 EV의 한국 가격은 6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천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희망적인 결말이고 솔직히 요즘 환율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요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정말 8천만 원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8,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50% 받을 수가 있겠죠. 국고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만 받는다라고 하면 한 7천만 원 후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전비 규정도 3.4km/kWh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취등록세도 140만 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딱 듣고 나서 그래도 뭔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8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EV9이 사륜구동의 어스 롱레인지 트림 기준으로 7,7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선택 옵션을 넣지 않은 기준이고 여기에다가 하이랜더 EV랑 똑같이 6인승 시트나 21인치 휠까지 고르게 되면 가격이 7,900만 원으로 토요타 하이랜더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한 7천만 원 중반까지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7,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7천만 원 후반인 하이랜더 EV랑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요 정도면은 현재 국내 준대형 SUV 전기차 시장에서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추가됐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렇게 토요타에서 새롭게 나온 준대형 전기 SUV 하이랜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동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외관, 실내 디자인 진짜 잘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준대형 SUV에다가 6인승 시트, 각종 기능, 디스플레이 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격만 잘 나오면 진짜 꽤 잘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대로 한 8천만 원 언저리에 나와서 보조금 만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토요타 하이랜더 E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